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13일 해외 축구 분석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우니온 베를린 vs 라이프치히. 우니온 베를린. 우니온 베를린은 5-3-2 구조를 유지합니다. 기본 컨셉은 박스를 두껍게 만들고 투톱에게 빠르게 볼을 보내며 세컨볼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1-2치는 등지고 버티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로 한 번의 마무리를 노리는 단순하지만 강한 성향을 가집니다. 안사는 피지컬과 제공권은 좋지만 하프 스페이스나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며 패턴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중원에서는 캐디라가 백라인 앞을 보호하는 역할에 집중하며 전진 전개는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이 중앙 라인이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가 비고 회복 속도도 늦어 구조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우니온의 공격은 단순하고 전개 속도도 빠르지 않아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을 만나면 전방까지 볼이 운반되지 못한 채 라인이 더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특히 윙백 한 명만 측면 전체를 커버하는 구조라 폭을 넓게 사용하는 팀을 만나면 1대2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는 4-3-3을 기반으로 공격 템포와 측면 강도를 극대화하는 팀입니다. 오펜다는 폭발적인 침투와 스프린트로 뒷공간을 찢는 스트라이커이며 움직임의 방향 전환이 빠르고 마무리 정확도가 매우 좋습니다. 파카요코는 오른쪽에서 1대1 돌파와 컷신 능력이 뛰어나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 각을 만들고 바깥으로 나가면 크로스 각도까지 만들어냅니다. 바움가르트너는 오펜다 바카요코가 끌어낸 공간을 침투하며 세컨 찬스를 마무리하는 유형으로 박스 침투 타이밍이 매우 좋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볼을 잃어도 곧바로 압박하고 풀백과 윙포워드가 협력해 측면 압박 트랩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환 속도도 빠르며 오펜다로 연결되는 역습 루트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바카요코 풀백이 만드는 2대1 오버로드 패턴은 우니온의 5백 구조를 정면으로 흔들 수 있는 전술적 해답입니다. 프리뷰 핵심 정리. 이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이 승부의 핵심입니다. 우니온은 윙백 한 명이 측면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 구조. 라이프치히는 윙포워드 풀백이 동시에 배치 구조적으로 우니온이 1대1을 계속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 커버를 위해 끌려 나오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고 바움가르트너 침투 오펜다의 하향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우니온 블록이 흔들리게 됩니다. 라이프치히는 공수 간격이 촘촘하며 전환이 빠른 반면 우니온은 롱볼 중심 전개 때문에 볼을 잃었을 때 간격 회복이 느립니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우니온 윙백 체력이 떨어지면 바카요코 측면 파괴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상성 라인 간격 측면 숫자 싸움 모두에서 라이프치히가 우위에 있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 레체 vs 피사. 레체는 4-3-3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중원에서 한 번 압박을 성공시키면 곧바로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 직선적 전개가 특징입니다. 카마르다는 박스 안 움직임이 뛰어난 스트라이커입니다. 센터백 사이를 파고드는 침투가 날카롭고 첫 터치 후 바로 마무리에 들어가는 결단력이 돋보입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도 등을 치고 받아내며 방향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 슈팅 각을 만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입니다. 테테 모렌테는 인사이드 타입 윙어입니다. 측면에서 출발해 하프 스페이스까지 오가며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듭니다. 카마르다와 모렌테가 동시에 움직이면 센터백은 끌려나오고 뒷공간은 그대로 열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라마다니는 중원에서 압박 차단 세컨볼 경쟁을 모두 책임지는 핵심입니다. 그가 공을 따내는 즉시 공격 전환이 시작되고 카마르다 모렌테 쪽으로 빠르게 볼이 투입되며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바로 박스를 공략합니다. 레체는 홈에서는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운 뒤 전환 속도로 승부하는 구조라 한 번만 타이밍이 맞아도 상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한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사는 3-4-3으로 나서지만 가장 큰 약점은 수비 전환 속도입니다. 윙백과 측면 자원들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볼을 잃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의 리트리트 타이밍이 항상 한 템포 늦습니다. 그래서 상대 역습 한두 번에 박스 근처까지 쉽게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 느린 전환 문제는 시즌 내내 누적되며 현재 리그 18위까지 떨어진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이스터는 연결 고리 역할은 좋지만 공을 잃었을 때 수비 복귀가 빠르지 않습니다. 트라모니는 전진 패스는 좋지만 본인이 잃은 볼에 대한 압박 복구가 느립니다. 마리는 빌드업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수비 위치 선정이 흔들리면 허리 라인이 크게 비는 장면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결국 피사는 공격 의지는 강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따라가지 못해 역습에 취약한 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뷰 핵심 정리. 이 경기는 전환 속도 싸움, 수비 전환 완성도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 모두 레체가 명확하게 우위입니다. 피사는 라인을 올려놓고 공격하지만 볼을 잃은 후 수비 전환이 느려 허리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약점이 반복됩니다. 레체는 이 약점을 정면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라마다니가 중원에서 공을 따내는 순간 카마르다 침투 모렌테가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패턴. 이 루트가 그대로 피사의 구조적 허점을 찌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카마르다가 센터백을 끌어내면 모렌테가 뒷공간으로 라마다니가 두 번째 볼을 정리. 박스 근처 연속 슈팅 이 흐름이 여러 차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사는 마이스터 트라모니 마린으로 역습을 만들 수는 있지만 수비 복구가 느리기 때문에 공격이 막히는 순간 레체의 역습 한 방에 그대로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피사는 승점이 절실하기 때문에 라인을 올릴 텐데 이 선택이 오히려 레체에게 더 유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환 속도 중원 압박 박스 침투 구성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레체 쪽이 피사의 느린 수비 전환을 공략할 가장 좋은 전술적 위치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앙제 vs 낭트. 앙제는 3-5-1을 기반으로 합니다. 체리프 르폴 투톱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찔러 넣으며 상대 센터백을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체리프는 등지는 동작이 좋습니다. 짧은 원터치 패스로 이선을 끌어올리고 템포를 빠르게 바꾸는 연결 능력이 강점입니다. 르폴은 측면으로 과감하게 빠져나가며 크로스컷백을 동시에 노리는 활동량 높은 타입입니다. 이 두 명의 움직임이 교차되면 상대 수비는 마킹 우선순위를 잃기 쉽습니다. 앙제 공격의 중심은 벨크딤입니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고 방향 전환, 중거리 슈팅, 전진 패스를 모두 시도하며 리듬을 조율합니다. 중원 미드필더들은 폭넓게 움직이며 그에게 침투 공간을 열어주고 벨크딤은 세컨드 라인에서 박스로 들어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양 윙백은 공격 시 라인을 깊게 파고듭니다. 일반적인 크로스뿐 아니라 낮은 컷백까지 준비해 상대 풀백을 안과 박 사이에서 흔들어 놓습니다. 세트피스에서는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특히 니어 포스트로 뛰어드는 런닝 점프 후 중간에서 방향을 트는 헤더 패턴은 올 시즌 앙제가 가장 위협적인 루트 중 하나입니다. 한번 제대로 맞는 순간 득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비 전환은 안정적입니다. 백스리가 빠르게 간격을 회복하고 중원 한 명이 내려오며 숫자를 맞추기 때문에 라인 붕괴가 흔하지 않습니다. 낭트는 4-1-4-1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선과 중원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문제, 그리고 수비 블록이 쉽게 찢어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제공권과 박스한 몸싸움이 강점이지만 팀이 지나치게 내려앉는 시간대가 길어 고립되는 구도가 반복됩니다. 지원이 늦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베나탑은 이선에서 볼 운반과 패스 역할을 맡지만 공격에 집중하는 성향 탓에 공을 잃었을 때 복귀가 느립니다. 이 때문에 측면 수비가 혼자서 넓은 공간을 떠안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레프낭은 템포 조절은 좋지만 앞뒤 간격이 벌어지면 혼자 커버해야 할 공간이 넓어지면서 압박도, 커버도 반쪽짜리가 됩니다. 낭트는 15경기 24실점으로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수비 조직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 공중볼 대처, 세컨볼 정리 모두 흔들리며 한번 실점하면 라인이 더 내려앉고 상대에게 연속 기회를 내주는 패턴이 이어집니다. 세트피스 수비는 더욱 취약합니다. 니어 포스트 마킹 전환이 느리고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많아 오늘 경기에서 앙제 코너킥 패턴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심리적 압박까지 겹쳐 방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뷰 경기 흐름 전망. 이 경기는 세트피스 완성도,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 투톱의 움직임에서 앙제가 구조적으로 앞서는 매치업입니다. 앙제는 체리프 르폴 투톱이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고 벨크딤이 그 틈을 공략해 박스 근처에서 슈팅각을 만드는 패턴이 매우 안정적인 팀입니다. 중원은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낭트의 느슨한 중원 라인을 찢어내고 벨크딤이 세컨볼에 바로 관여하며 두 번째, 세 번째 찬스를 만드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코너킥에서 니어 포스트로 뛰어드는 패턴은 마킹 전환이 느린 낭트에게 사실상 치명적인 구조입니다. 이 루트에서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낭트는 박스안 수비 세컨볼 경쟁력 라인 컨트롤 모두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라인을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모스타파 모하메드가 한 번씩 만들어주는 장면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지속적인 압박을 유지할 구조가 되지 않아 찬스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상 흐름. 전반 앙제가 세트피스와 측면 공략으로 먼저 찬스를 만든다. 중반 후반 낭트는 라인이 더 내려앉고 앙제는 세컨볼이 차 공격에서 볼륨을 쌓는다. 막판 낭트는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앙제 추가 득점 가능성 커진다. 전술 완성도, 팀 구조 안정감, 심리적 흐름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앙제가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훨씬 높은 일정입니다. 네 번째 경기 웨스트브롬 vs 셰필드 유나이티드. 웨스트브롬은 4-2-3-1을 사용합니다. 센터백 헤게베는 제공권과 몸싸움에서는 강하지만 발밑 전개가 빠르지 않아 후방 빌드업이 자주 느려집니다. 그래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짧은 패스 전개보단 안전한 클리어링과 롱볼이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분이 공격 템포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중원에서는 몰런비가 활동량으로 압박과 커버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전진 패스의 날카로움은 부족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유형입니다. 오른쪽에 월레스는 직선적인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로 공격의 첫 출발점을 만들지만 박스 안에서 침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좋은 볼이 올라가도 마무리에서 끊기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결국 웨스트브롬은 플래너인 측면 크로스가 막히는 순간 중앙 콤비네이션이나 하프스페이스 침투 같은 플랜 B가 부족합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등지고 버티는 역할을 하지만 이선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대가 길어져 고립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볼 소유는 해도 박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을 한 번에 찢어내는 공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웨스트브롬의 공격은 볼 소유는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형태, 답답한 결정력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셰필드는 4-3-3을 사용합니다. 캠벨은 속도가 있고 측면 뒷공간 모두 파고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골문 앞에서의 슈팅 선택과 정확도가 일정하지 않아 득점 기대값이 들쭉날쭉합니다. 브룩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볼을 받는 연결형 자원이지만 팀 전체 템포가 느려지는 순간 본인이 공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점이 반감됩니다. 오웨어는 2선 3선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전진 패스보다는 안전한 방향 전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셰필드는 이름값에 비해 유효 슈팅수 대비 득점 효율이 낮은 팀입니다. 측면 돌파와 단순 크로스 패턴이 막히면 캠벨의 뒷공간 침투나 오웨어의 하프스페이스 공략 같은 대안 패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 루트가 빠르게 단조로워집니다.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길어지면 공격수는 고립되고 미드필더는 무리하게 전진 패스를 시도하다가 볼을 잃는 악순환까지 이어집니다. 프리뷰 경기 흐름 전망.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공격 템포가 느리고 마무리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합니다. 웨스트브롬은 월레스 중심의 측면 크로스가 플래너지만 숫자를 맞춰 세워두는 팀을 상대로는 쉽게 막힙니다. 몰럼비의 활동량은 수비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공격의 한판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셰필드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습니다. 캠벨 브룩스 오웨어를 활용해 전방에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전진 패스가 한번 끊기는 순간 다시 측면 크로스와 단순 패턴으로 회귀합니다. 즉 양팀 모두 플래너가 막히면 플랜 B가 없다는 구조입니다. 전방 확률을 좌우할 결정적인 퀄리티가 부족하고 라인 간 간격 문제와 전진 패스의 강도 정확도 모두 일정치 못합니다. 챔피언십 특성상 일정이 촘촘한 구간에서는 체력 저하, 전방 압박 감소, 공격 템포 저하, 이 흐름이 더 가속됩니다. 이 경기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위험 부담을 줄이며 안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 흐름. 공격 완성도 낮음, 마무리 패턴 단조로움, 2선 1선 연결력 부족, 체력 부담으로 후반 공격 템포 더 떨어짐. 이 요소들을 모두 대입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지배하거나 골을 몰아넣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매치는 누가 이기느냐보다 서로 못 이기는 흐름, 즉 저득점 신중한 경기 흐름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소시에다드 vs 지로나. 소시에다드는 4-1-4-4-1을 기반으로 합니다. 단일 수미를 세우고 그 앞 4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라인 사이 공간을 계속 파고드는 구조입니다. 오야르사발은 마무리와 연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공격수로 순간적인 침투와 원투 패스로 센터백 시선을 끊어내는 데 능합니다. 쿠보 타케우사는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갑니다. 겉으로는 측면에 서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으로 파고들며 오야르사발과의 2대1 패턴으로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듭니다. 투리엔테스는 소시에다드 전술의 중심축입니다. 짧은 조율과 한 번의 라인을 건너뛰는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방향을 정리하고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투리엔테스 쿠보 오야르사발의 연계가 맞물리는 순간 하프스페이스 침투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상대 수비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박스 근처에서 빠른 2대1, 짧은 연계, 타이밍을 교묘하게 바꾸는 침투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벗기는 움직임까지 이어지며 위협이 극대화됩니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고 볼을 따내는 즉시 박스 근처까지 직선적으로 전개의 상대 블록을 흔드는 운영을 가져갑니다. 지로나는 3-4-3을 사용합니다. 측면을 넓게 쓰고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성향이 강합니다. 바나트는 터치라인을 따라 오르내리며 크로스, 전진 패스를 꾸준히 공급합니다. 활동량은 충분하지만 뒤 공간을 남기는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아스프리아는 개인기에 강한 타입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드리블로 수비를 흔들 수 있지만 과감한 선택이 공 소유권 상실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비첼은 라인 사이에서 빌드업을 맞지만 라인이 높을 때 속도 싸움에서 한계가 드러나는 편입니다. 지로나는 윙백과 쓰리백이 동시에 전진하는 형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이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을 재정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프스페이스 움직임에 시선이 분산되면 오프사이드 트랩 타이밍이 흔들리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프리뷰.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장악력과 박스 근처 연계 패턴의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소시에다드는 투리엔테스와 쿠보를 중심으로 좁은 간격에서 삼각형 구조를 만들고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패스를 자연스럽게 뿌려줍니다. 쿠보가 안으로 파고들고 오야르사발이 반대 움직임으로 침투하며 투리엔테스가 타이밍을 맞춰 패스를 공급하는 순간 지로나는 수비 라인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지로나의 쓰리백은 트랩 타이밍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박스 근처에서 연계 패턴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측면 중앙 커버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지로나는 공격적으로 나서야 살아나는 팀이지만 라인을 올리는 순간 소시에다드 패턴의 정면으로 노출되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4-1-4-1 블록으로 중앙을 단단히 묶고 탈압박 이후 투리엔테스를 거치며 다시 박스 쪽까지 볼을 효율적으로 끌고 가는 구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홈 분위기, 라인 간 간격 유지 능력, 하프스페이스 완성도 모든 면에서 소시에다드가 한 수위입니다. 핵심 포인트. 투리엔테스 쿠보 오야르사발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 완성도 매우 높음. 지로나 쓰리백 하프스페이스 커버와 오프사이드 트랩 타이밍에서 흔들릴 위험 존재. 소시에다드 홈에서는 전방 압박 직선 전개를 동시에 사용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모습. 지로나 라인을 내릴 수도 없고 올리면 더 위험해지는 구조적 딜레마. 결론.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흐름과 스코어를 모두 가져갈 확률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하프스페이스 장악력, 박스 근처 연계 플레이, 압박 완성도 모두 소시에다드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번 해외 축구 분석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